휴대폰은 여기 놓아두시고요. 내비는 이거 쓰실 거죠? 네, 근데 내비를 거의 안 켜고 다녀서 내가 이제 갔던 길만 가니까. 거치대 CD 플레이어 형식으로 해서 가운데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반떼에는 좋더라고요, 혜연님. 마트다 보니까 우리가 제 목소리가 조금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솔톤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혜연님께서 자세를 똑바로 앉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차를 구입하고 나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올바른 운전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큰 레버 하나 보이시죠? 네. 들어 올려 가지고 혜연님의 시야보가 될 수 있도록 맞춰 주시는 거예요. 혜연님이 위아래부터 조절하셔서 전방 시야보 및 계기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 계기판도 잘 보이거나 전방 시야보가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높낮이 조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몰랐어. 예, 그 다음에는 앞뒤 간격을 조절해 주시는데 이 다리 밑에 레버가 네. 있습니다. 여기. 네. 레버가 멀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반대로 의자를 너무 앞으로 당겨 주시면 혜연이께서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정강이나 종아리 근육이 당길 수 있어요. 제 손을 한번 봐주시고요. 브레이크 페달에 가속 페달과 가까이에 오른발을 고정시켜 주시고 뒤꿈치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서 꺾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꼭 밟아 볼게요. 이때 혜연님께서 등받이 등과 머리에 붙여주시고 뗐다 밟았다 해보세요. 불편하나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의자가 조금 누운 것 같죠, 혜연님? 네. 예, 침대 자세는 아저씨들이 조금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등받이 각도는 110도에서 130도가 좋은데 핸들 12시 위치 제가 손을 쭉 뻗어가지고 혜연님, 예, 손목 끝이 걸리도록 하는데 좀 등받이에 어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다리를 살짝 벌려주시고요. 핸들 아랫부분에 보면 잠금 레버가 있어요. 비스듬하게 생긴 핸들이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어떤 차량에는 핸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미세하게 편안한 자세를 맞출 수 있도록 핸들과 시트가 조정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혜연님께서 탑승하신 차량은 그런 기능들이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핸들을 12시 위에 다시 한번 뻗어 보시고, 좋습니다. 핸들 위치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위치. 이렇게 시트하고 핸들하고 조정을 했다. 이게 좀 내려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 9시 15분 잡아보세요. 9시 15분. 어깨가 덜 부담스럽죠? 근데 높아서 계기판이 잘 보인다. 어깨 계속 핸들 돌릴 때마다 뻐근하겠죠? 50개 놉니다, 혜연님. 다음은 사이드미러. 우리 차가 20% 정도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데, 혜연님의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댄 채로 고개만 15도 돌려서 제가 손으로 짚어드린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되게 더 많이 보이네. 네,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거울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 네.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차는 20%만 나올 수 있도록.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나오나요? 네. 네, 잠시만요. 레프트에서 이제 라이트로 해주시고 오른쪽 거울 또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뒷문짝 손잡이 이 정도 위치에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네. 이때까지 거울 속에 우리 차가 많이 보였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이겠죠, 언니? 다시 한 번 더. 뒷문짝 손잡이가 이 정도 위치. 네네네.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울을 조정하도록 하고, 핸들 앞에 보시면 똑같이 생긴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 우측편은 와이퍼 레버입니다. 오늘 비 내리기로 했죠? 네. 나가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좌측편에 보시면 전구 표시 보이시죠? 네네. 예,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하살표 한 칸 올리면 미등, 소량의 빛이 차량 외부와 내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차는 말을 못하지만 빛과 소리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에게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한 칸 더 올리시게 되면 전조등이 켜지는데,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 사물과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켜주고 달리셔야 되는데, 요즘 전기 차량이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낮에도 전조등 켜고 달리라고 해요. 아, 저 차가 주행 중이구나, 보행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혜연님께서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들어갔다 나왔다 껐다 켰다 귀찮다, 오토라이트 두시면 되세요. 네. 조도 센서가 가운데에 동그랗게 생긴 센서가 하나 있죠?
네. 예, 햇빛의 세기를 읽고 어둡다, 라이트 켜지게 되고, 그리고 밝다, 라이트가 꺼지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안쪽에 보면 안개등, 여기 바닥을 좀 더 밝게 비춰주는데, 안개를 꼈을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로드킬이나 포트홀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님, 평상시는 잘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회원님께서 사이드 미러 접고 펴고, 회원님 시각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거울 각도 조절했고요. 네. 시속 20km, 30km 이상 달리면 유아이탈 방지라고 해서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네. 그리고 창문 잠금 버튼, 그리고 계기판 한번 쳐다봐 주시면 주유소 표시 앞에 네. 코딱지만한 화살표 하나 보이나요? 삼각형 주유소 표시 바로 앞에 있습니다. F 반대편 보이죠? 네. 왼쪽 가리키고 있죠? 네. 예, 현대기아 자동차 왼편에 주유구가 있어요. 아. 셀프 주유소 들어가면 이제 안내원이 어디로 들어오세요?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님이 계기판 위치를 통해서 주유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님, 제가 깜빡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방향지 시동 넣는 거는 우린 흰색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할 건데, 항상 왼쪽으로 갈 땐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는데, 깜빡이 넣을 때 레버를 움켜쥐고 넣다 보면 간혹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불빛, 상향등 쌍라이트 하이빔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안쪽으로 당겨 주셔야 되는데, 깜빡이 넣을 때마다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형님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핸들을 9시 15분 잡아서 엄지손가락 걸어놓고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기어 변속하는 것도 할 줄 아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회원님이 기어봉 뒤에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가 있고, 발로 밟는 풋 브레이크가 있고,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전자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원님이 차를 바꾸시게 되면 꼭 사용설명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벤츠나 마세라티 타면 기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와이퍼 자리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연습하다가 수입차 건너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기 네. 내주시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뭐 불편한 게 있나요? 아니, 운전대가 항상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아, 있죠. 원래 이렇게- 나중에 택시나 버스 한번 보세요, 형님. 택시는 같은 승용차인데, 특히 법인 택시도 그렇지만 개인 택시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자주 자기 자리에 바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서 그런 것도 있고, 자세가 굉장히 꾸부정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핸들이 이래 높은데도 아저씨들이 이래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배운 적이 없어요. 네네. 회원님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느냐에 따라 승차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유튜브 보면 이 발이 안 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발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예,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 10년 넘게 운전했는데, 연애할 때 몰랐는데 발 옮긴다는 거를 제가 촬영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잘 안 쳐다보게 돼요. 남편이 자꾸 왜 자꾸 발을 이렇게 움직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회원님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핸들 감고 풀고 연습해 보도록 하고, 앞전에 한 3개월가량 출퇴근은 하셨다 했으니까, 네. 기본적인 것들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조금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네. 페달 먼저 밟는 거를 익혀 보도록 할 텐데, 페달, 가속 페달 RPM이라고 왼쪽 네. 계기판에 보시면 보이죠? 네.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라, 천천히 밟아라,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어느 정도로 밟아야 천천히 살살 밟는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통해서 RPM은 엔진 분당 회전수를 이야기하는데, 형님이 어느 정도 밟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속 페달이 발을 살살 올려가지고, 회원님의 손목이 가속 페달이고 제 휴대폰이 회원님의 오른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발을 얹어서 살짝 눌려보는 거예요. 같은 힘으로. 이에다가 빨간색 게이지가 머무를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밟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밟아보세요. 5초간 유지시켜 봅니다. 아닙니다.
2에다가 머무를 수 있도록 숫자 2. 이요? 저기 빨간. 예. 네, 알겠습니다. 빨간 게이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어. 의사소통이 우리가 네. 잘 안 되면 그렇죠. 2에다가 머무를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회원님의 승차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천천히 밟아 보실게요. 그렇죠. 계속 같은 힘으로 5초간 유지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뗐다가 이제 1과 2 사이 작은 눈금 네. 1500rpm에 한번 발을 천천히 얹어 보실게요. 천천히. 뗐다가 좋습니다. 잘 되네요. 이제 1에다가 멈추도록 예민하게 밟아 주셔야 돼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살짝 발만 얹는다는 개념. 예, 살짝 발만 얹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앞으로 밟을 때 이 정도로 밟으시면 됩니다. 예, 이 느낌 잘 보세요. 잠시만요. 브레이크 이제 밟아 보실게요. 1에다가 밟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느낌 있죠? 뗐다 밟았다 해보세요. 앞에까지 갑니다. 이렇게 꼭 밟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승차감이 목이 안 꺾이죠, 언니? 네. 제 목을 보세요. 예,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근데 택시 타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그렇죠. 살살 가달라 해도 택시기사님들 빨리 가죠? 네. 빨리 다른 손님을 또 태워야 되니까 예, 뗐다 밟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밖에 나가서 이제 차선 맞추기 신호 식별하는 거 배울 텐데 시야를 50m 100m 앞에 저 멀리 도와두시고 브레이크는 회원님이 1에 밟는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밟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마트 안에 들어와 봤으니까 핸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어서 주차 한번 해보고 나갈게요. 회원님이 앞전에 어떻게 주차했었는지 이제는 카메라 설치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회원님. 기어 변속도 잘 하시네요. 차 옆이 편합니까? 기둥 옆이 편합니까? 저는 차 옆이 편하더라고요. 네, 맞추기가 그러면 힘들어서. 우회전 해가지고 차 옆에 한번 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등받이 등과 머리 편안하게 기대해 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앉은 좌석이 등받이 각도가 불편하다 그러면 회원님께서 또다시 회원님에게 맞도록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어디 차 옆에 해볼까요? 저기 SUV 옆에 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아무도 없으니까 이 SUV 지나가기 전에 여기 해볼게요. 네. 네. 예, 좋습니다. 회원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턱이 있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봐드릴게요. 네. 확실하게 SUV 옆에 할 거죠? 네, 여기. 예, 한번 네. 해보실게요. 네네. 아, 잠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장 보러 가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형님 옆에 편안하게 내리시는데 저는 어떻게 내리나요, 형님? 손을 밟았죠? 예, 오른쪽 제 보조미러 한번 보시고요. 예, 보이죠? 예, 선이 안 보입니다, 형님. 무슨 말이냐? 카메라를 봐도 완전 선을 밟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세로에 한번 네네네네네.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저기 골드 색깔, 네네네네. 황금 색깔 SM5 옆에 주차해 볼게요. 좋습니다. 먼저 1m 가량 띄워 주시는데 회원님의 어깨가 SM5 가까이에 있는 주차선과 맞춰 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브레이크. 어깨가 이제 일치하죠? 네, 회원님의 어깨는 문짝 손잡이와 일치합니다. 주차칸이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나요? 왼쪽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천천히 브레이크 떼면서 앞으로 나가 볼게요. 브레이크는 1로 밟는다고 생각하시고 1000rpm 천천히 나갑니다. 이때 어디까지 나가냐? 어깨 맞췄던 선이 보이거나 옆차 범버 4분의 1 정도 보일 때까지 나갑니다. 천천히 더 나가시고요. 보이나요? 네, 많이 보이는데요. 너무 많이 나가요. 작은 거울 말고 큰 거울에 네. 예, 머리 붙이시고. 그래도 많이 보이나요? 네. 예, 후진기어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요? 네. 예, 설명드릴게요. 혜원님이 거울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지 저는 몰라요. 네. 왜냐면 혜원님 시각에 맞춰져 있죠, 큰 거울들이. 네. 혜원님이 골드 색깔의 SM5가 많이 보인다 했는데 그 차가 진짜 많이 보인 거면 그 차와 가깝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차가 적게 보인 거였으면 그 차의 반대편 여기로 가깝게 들어갑니다. 아, 혜원님. 네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핸들은 주착한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브레이크 떼면서 천천히 후진. 네, 핸들을 회원님께서 천천히. 좋습니다. 왼쪽만 보면 안 되겠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 모서리가 네. 거울 속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찾아줘야 되는데 회원님 거울 속에는 땅이 안 비춰지기 때문에 네. 제 보조 거울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거울 속에 안 보이죠? 네.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이네요. 조금 네. 더 들어가 보세요.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완전 조금 보여요. 네. 회원님, 이 차가 많이 보인 거라고 하셨었는데 네. 많이 보인 게 아니었었죠. 네네네. 그러면 이 차랑 점점 벌어지니까 주차칸의 반대편과 가깝게 들어가게 돼요. 네네네. 지금 선을 밟으면서는 들어가겠는데 옆에 차가 있다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네. 예, 그러면 기어를 변속해 주시고, 기어를 변속했다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냐? 선과 선이 보일 때까지. 오른쪽에도 선 보이죠 이제? 네. 예, 후진기어 넣어 주시고요. 돌려야 되나? 그렇죠. 핸들은 한 바퀴 반 됐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넣으면서 양쪽 간격이 비슷해질 때까지. 왼쪽 선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선과 오른쪽 엉덩이 간격이 비슷하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핸들 감습니다.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평행이 되면 멈출 거예요. 평행이죠, 형님? 조금 더 들어갈까요? 예, 평행이죠? 네, 네. 핸들 한 바퀴 반.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다른 구독자님들도 회원님 영상을 보면 저기 왜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각자 어려운 거는 다 다르더라고요, 형님.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위치가 맞다? 파킹. 이렇게 해서 주차 완성.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회원님 집은 조금 다른 구조긴 하지만 보통 일반 마트에 주차한다 하면 드라이브 넣고 핸들부터 감기보다 회원님 어깨가 옆차 범버 끝까지 일치하도록 나와야 돼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더 나가 보세요. 더 나가 보세요. 정지. 어깨가 일치하면 이제 핸들 감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디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회원님? 저는 범은산으로 해서 시내를 나가고 싶어요. 본문산 네. 태미공원 쪽으로 해서 네. 내비는 검색하실 건가요? 아니, 가는 길을 알고는. 예, 그러면 내비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듣는 것부터 연습해 볼게요. 네. 네,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마트 출구는 왼편에 있습니다. 네. 핸들 감아주시고요. 편안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가실 때 반사경에 밑에서 네. 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있는지 봐주셔야 돼요. 제 아시는 분이 마트에서 역주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운전을 잘 하시지만 당황하면 거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또다시 반사경 보시고 차가 올라오는지 없는지 봐주시고. 비가 조금 쏟아져야 좋은데 비가 안 오네요. 이번 주 내도록 비가 온다죠?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복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운전 좀 연습 좀 하고. 어디 가셔야 되는 직장의 위치가 멀리 있나요? 아직은 지금 구하는 중인데요. 지금 운전으로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네. 근데 운전이 지금 잘 서투르니까 어디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전에 뭐 회원님이 근무하셨던 그런 직장의 주차장에 출퇴근 연습을 해본다든지, 예, 아니면 조금 회원님이 생각했었을 때 신랑하고 갔었을 때에 어렵다는 장소 있었죠. 네. 예, 그런 곳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겠죠. 우회전만 됩니다.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 좌회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원님 여기 표지판 보세요. 아. 예, 좌회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침범. 아. 이걸 어디서 또 많이 하냐? 저기 월평동 트레이더스 가면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아니 여기 차선이 넓어서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안 되죠, 회원님. 예. 정의의 사도, 예, 시민의식이 강하신 분들한테 걸리면 과태료 날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차선 있어요. 우회전 차선 보시고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우회전 차선 2개예요. 어디로 먼저 가실 건가요? 예, 우회전 할 건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차선 그건 얼른 핸들 감아야 되겠죠. 예, 직진 차선으로 붙을게. 택시는 또 줄 서로 가죠. 손님 태우러. 네. 그렇죠. 비가 오네요. 그렇죠. 비 오는 날 와이퍼 작동법 알려드릴게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한 칸 올리면 수동으로 한번, 한 칸 내리면 INT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예, 인터미턴트라고 해서 간헐적 방식. 예, 간헐적으로 회원님이 이제 속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예, 한 칸 더 내리면 로우. 예, 저속으로, 한 칸 올리면 하이, 빠른 속력으로 이제 와이퍼를 작동하게 됩니다. 간헐적 방식을 써도 되지만 지금은 비가 별로 안 오니까, 네. 예, 수동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먼저 가보실 건가요? 가양동 사거리로 해서. 예, 네. 원하는 코스 가보시죠. 네. 가시면서 차선 맞추기, 네. 신호식별하는 거, 차선 종류와 의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어떤 부분이 잘 안 돼서 대발이에게 연수를 신청해 주셨나요? 차선 변경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회원님 만나기 전에 거울이 그 상태였으면 차선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제 차가 너무 제 차에 있는 차선인지 차가 뒤에 있는지 아니 옆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혹시 만들어 놓은 영상 보셨나요? 차선 네네. 변경 및 끼어들기. 네. 예, 우리 차가 20% 보여야 되는 이유는 뒤에 차와 옆 차선에 있는 차를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봐야 들어가세요. 네. 거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면 차량이 중심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죠. 네. 그리고 차선 변경 완료했다. 깜빡이는요 꺼주시고요. 우송대 지나갈 건가요? 우송대 아니요. 손님이 빠르죠?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뗐다가 시속 또다시 브레이크.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좋습니다. 신랑분이랑 연습 좀 하실 때에 신랑분이 거울 핸들 시트를 안 맞춰 주셨나봐요. 아직 저한테 잘 보이면은 그렇게 맞추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잘. 우리 차만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도, 예, 어떻게 차선 변경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좋습니다. 우리는 직진 할 텐데 다마스 따라가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차선. 왼쪽 깜빡이 넣고, 좋습니다. 거울 보시고 차선 하나 더 변경해 봅니다. 점선과 점선 사이에 노면 표시라고 해서 화살표나 마름모 표시가 있으면 거기에 회원님 오른발을 끝을 맞추어 달리시면 돼요. 시야는 50m 앞으로 저 멀리 내다보시고요.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시작으로, 네, 50도, 네, 저 이쪽으로 가고. 네, 깜빡이 놓고 점선에서 거울 보시고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직진 하다가 우회전 할 거예요. 네, 그죠? 우회전 할 건데 점선이 이제 없어지죠? 네. 그럼 옆에 오는 차 잘 보시고. 네. 좋습니다. 항상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하셔야 돼요. 이런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회전이 어렵죠? 네. 횡단보도 속에 방지턱 숨어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 네네. 그어져 있어요. 여기 들어갈 포켓차로 때. 없죠? 직진하는 차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고개 돌려보시고요. 좋습니다. 오나요? 네, 지금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차선 네네네네. 들어갈게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마지막 차선 탑차가 있죠? 네. 한진. 네, 위험합니다. 네. 저렇게 코너링에는 차를 세우지 말라고 황색 복선으로 인도선을 그어놨어요. 주정차 절대 금지. 근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저 앞에 또 무엇이 있나요? CJ 네. 대한통운 왼쪽 깜빡이 넣고 1차선 얼른 들어갑니다. 가스페달 밟고 타이밍 놓쳤어요. 거울 그만 쳐다보시고 들어가세요. 네, 좋습니다. 거울 계속 바라보면 여기 또다시 BM, 예,
횡단보도 5m 이내에 또 주정차 해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님. 그리고 갈 때는 가줘야 되는데, 그죠? 이 차가 왜 또 차선 변경했나요? 앞에. 차가 예, 주차되어 죄송합니다만 옛날 똥차라고 부르는 차가 앞에 있습니다, 형님. 너무 안전거리가 가깝죠? 네. 좋습니다. 직진할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원래 대지연 시민이신가요? 네. 사투리를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형님. 아 그래요? 저 어디 사는 갔나요? 봤어요 부산.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신호 바뀌었으니까 앞차가 붙어볼게요. 혹시라도 앞에 적신호가 보인다, 그럼 여기 보행자 신호에 우리가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지선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원님이 결혼하시고도 여기 계속 동구나 대덕구 근방에 사셨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앞에 차가 또 있나요? 이 차 앞에 아무튼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직진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우회전 차선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지선을 위반하면서까지 뒤에 우회전 차량을 비껴줄 필요는 없어요. 아까 네네. 보셨죠? 네네네. 이 신호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저기서 이제 우회전 넘어올 때 이 보행자 신호가 남아있으면 우회전은 또 괜찮겠죠. 예. 근데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이런 차 주의하셔야 돼요. 네네네. 넘어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네. 회원님은 이런 식으로 다른 차 비켜줄 거라고 하기보다 회원님 스스로를 우선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회원님은 한번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시는 만큼 굉장히 트라우마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후진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동네도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죠. 네. 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분들은 신호 지키는 분 거의 없고 횡단보도로 줄고 보행자와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목숨 걸고 배달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의 공복을 달래주죠. 저는 형님이 초보 운전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자녀들이 있나요? 네. 몇 명 있나요? 둘이요. 저희는 아들만 둘입니다. 근데 아들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형님들 연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형님 손끝에 저희 아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몇 살인가요, 아들이? 아들은 19살. 3학년이고. 예, 많이 컸네요. 이제 군대 가야 될 때가 네. 좋습니다. 또 딸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저를 돕고자 한다고 하면 형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독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네. 직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님이랑 지하차도 탈 건데 여기 실선이 방금 꺼져 있죠? 네. 교량 구간이라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입니다, 형님. 실선. 그래서 항상 점선 위에서만,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발 끝을 맞춰 달리시면 돼요. 예, 직진하실 건가요? 아니 우회 좌회전이요. 그럼 왼쪽 깜빡이 넣고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택시 네. 보내고 예,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원님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앞차가 갑자기 잘 달리다 급브레이크 밟을 수 네. 있어요. 초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신랑분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을 보면 어떠한 반응인가요? 이해를 해주거나 양보해줍니까? 네네. 예, 제가 좋습니다. 저보다. 근데 회원님의 신랑 빼고 다른 신랑분들은 자기 와이프는 괜찮은데 남의 집 마누라들은 싫은 거예요. 왜 돌아다니는지. 예, 내로남불 사상이라 부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해를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운전은 네. 특히. 맞아.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앞에 너무 많이 끼어들고. 끼어들면 다행인데. 회원님, 앞전에 혹시 카니발 폭행 사건 봤나요? 네. 카니발이 잘못했나요? 왜 칼치기 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잘못했나요? 시키한 사람이 잘못이죠. 어우, 형님 틀렸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칼치기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왜 끼어드냐고 항의하고 촬영했던 사람이 잘못했어요. 정말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애가 있어요. 예, 미친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에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저럴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영상 찍어서 올리면
거기서 칼 가지고 배를 찌를지 총을 꺼내서 쏠지 어찌 알아요? 애기도 있는데. 네. 결국 누가 손해봤나요, 언니? 그쵸. 예, 멀리 생각해야 돼요. 아, 제가 결혼하기 전은 내가 낸데 하면서 분한 사나이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그랬거든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 특히 운전은 죄송합니다만 똘 XE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왜 똘 XE야 물어보면 칼이 들어올 수 있죠. 네. 예, 저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시비 건 사람 말고 시비 걸린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대꾸를 안 하면 싸움 안 나죠, 형님. 예,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형님도 누군가가 창문 내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집으로 바로 가시지 말고 경찰서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형님. 예.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부산에서 운전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창문 내리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자꾸 듣다 짜증나가지고 창문 내리고 좀 이랬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는 충청도 대전 출신입니다. 오. 그 아저씨가 이 내리봐라 내리봐라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와이프 얻어맞죠, 형님. 예,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직진할 거죠? 네. 이 버스가 교차로에서 왜 이러나요? 직진이 우선. 형님이 근데 어디로 갈지 제가 모르니까 조금 네. 네. 불안합니다. 네. 예. 은행동 갈 건가요? 형님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저는 몰라요. 예. 직진. 아, 알겠습니다. 계속 직진. 네. 근데 버스 뒤에 우리가 달리면 네. 어떻습니까? 앞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른 버스를 추월하거나 아니면 안전거리를 많이 둬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갑니다.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안 밟아도 되는 브레이크 자꾸 밟으면 속력이 줄어들겠죠. 좋습니다. 택시들 잘 보시고요. 여기는 어딘가요? 대전역. 직진할 건가요?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좋습니다. 혹시나 형님하고 저하고 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창문 내려보니까 대발이더라. 손으로 욕하지 말고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형님. 네. 저도 형님 또 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번은 정신병원 의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복을 입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환자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차이. 누구나 다 요즘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욱하는 마음 있죠. 그쵸. 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조절 안 되면 병원에 있고,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 차선이 있습니다, 형님. 네. 그죠?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죠. 네. 예, 오토바이 주의하시고요. 저렇게 오면 클락션에 손이 가야 되겠죠, 형님. 브레이크에 네. 발이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브레이크 떼시고요. 안 그럼 택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택시들은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손님 태우려고. 저 멀리 버스 뒤에 흰색 승용차 보이죠? 끼어들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끼워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작에 좀 갈아타던데. 예, 좋습니다. 회원님인 초보 운전인 회원님 또 이렇게 답답한데, 그죠? 좀 미리미리 끼고 빨리빨리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맞죠? 그쵸. 꼭 저런 분들이 있어요. 뒤늦게 깜빡이 켜고 차선 바꾸겠다고. 또다시 우린 버스 뒤에 있습니다. 회원님이 선택하는 루트예요. 네. 앞엔 또 덤프 트럭. 좋습니다. 브레이크 뗐다가 또다시 브레이크. 대전이 고향이시면 대전 맛집 추천해 주십시오. 어디가 맛있습니까? 연구원들이 많은 이 대전은 칼국수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칼국수집이 좀 많이 있긴. 그리고 대전 시민들은 거의 안 먹는다는 땡심당 튀김소보로 먹어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 빵을 그렇게 사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전역이 KTX 타려면 줄이 막 저 끝까지 있어. 저는 기차 표 뽑는 줄인 줄 알고 뒤에 서 있다가 알고 보니까 튀김소보로. 예, 죄송합니다, 언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시민인데 저도 이 좀. 대흥동 저쪽 가니까 무슨 두부 두루치기. 이야, 맵기만 하고 저는 또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확실히 여기도 운전하는 스타일이 양반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출퇴근 시간 되면 양반이고 뭐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언니. 예. 거칠어요. 사람들이 네. 거침이 없고. 잘 안 끼워주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러면 혹시 네. 대전 전 지역을 다 다니셔야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가까이에 생각하고 있는 서구나 중구 아니면 동구까지만 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잴 수 있으면 집 주변. 집 주변. 네, 좀 멀지 않. 그래서 근데 그러다 시내- 보면 네. 또 걸어 다니면서 또 차를 맞아요. 운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형님. 근데 둔산동을 가려면 그 한밭대로가 너무 아침에 그쪽으로 계속 출근을 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한밭대로 타기 전에 네. 오정동 지나가는 것도 네.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차가 너무 밀리고 그래서 여기서 앞에 3차선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2차선 정신 나갔어요. 2차 사이드미러 접어놓고 비상등 켜놓고 Nope. 이 정신. 야, 11시 26분 벌써 밥 먹으러 갔나봐요.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형님 보셨죠? 네. 바짝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이 대전에 있더라고요, 형님. 예,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린 어디로 가나요? 우회전 할 우회전,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차선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 변경하지 마십시오. 직진할게요. 앞에 탑차가 또 물건 내리고 있습니다, 형님. 깜빡이만 켜놓으세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 앞에 네네네. 탑차 보이죠? 물건 네네네. 내리고 있어요. 우린 트럭 끼워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럭은 또 옆에. 뭐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선 밟으면서 거울 보시고요. 네. 예, 이 차가 바로 우회전 꺾으려고 하나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슬금슬금 앞으로 갑니다. 택시 쫓아갈게요. 네.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적신호 바로 가셔도 되겠죠? 왜냐면 네. 저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신호가 가장 이상적인 신호라 했죠. 차선 밟지 말고. 모닝이 또 여기다 차 세워놨어요, 형님. 은행 갔나봐요. 넘어가세요. 같아요. 진짜 시민의식 없는 분들이 대전에 많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대전 까는 소리에서 다시 부산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부산 너무 길이. 안 좋죠? 네. 6.25 사변 이후로 도로부터 닦다 보니까 도로부터 닦은 게 아니라 건물부터 짓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힘들 텐데요. 몇 번 가보셨나요? 네. 저쪽에서 오빠가 사셔서. 잠시 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갔는데 시댁이 또 그럼 부산인가 보네요. 아니. 저 시댁은 여긴데 저희 친정 오빠가 부산에서 있어서 갔었는데 길이 너무 힘든. 아직도 부산에 계십니까? 네. 혹시라도 친정 오빠를 보러 자주 가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부산 운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형 운전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집어넣고 훅 깜빡이 넣는 스타일. 예. 길이 되게 복잡하던데요. 신호 보는 게 어렵죠? 너무 복잡해. 근데 부산은 조금 민원을 넣어서라도 어디서 보는 신호등, 무슨 초교에서 바라보는 신호등 이런 표지판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초행길인 사람이 무슨 초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멀리서 보면 신호등이 2개가 보이는데 표지판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속력을 어떻게 줄여요? 그 교차로에서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남의 신호등 보다가. 그러니까 다른 데 못 가고 대전만 있어야 되고. 신호. 우린 태미공원 지나갈 건가요? 아니요. 뭐지? 보문사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예. 그게 거기 너무 오거리가 네. 헷갈린다고요? 거기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이렇게 온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면 보문산공원 주변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나와서 예. 서대전 사거리로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예. 서대전 내거리로 나와서 네 예. 시내로 해서 이렇게 예. 세이백화점이나 문화홈플러스도 가보시고 주차연습도 틈틈이 해봐야 되겠죠? 네네. 대전은 특이하게 사거리라고 안 부릅니다, 언니. 왜 내거리라 부르나요? 전에는 사거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뀐 예, 것 같아요. 표지판만 대전만 내거리라 그래요. 아, 근데 또 오거리는 네. 예, 5거리라 안 부르고 오거리라 불러요. 희한하죠? 대전 빼고 다른 지방들은 전부 다 사거리라 불러요, 언니. 아 예. 그래. 특이해요, 대전이. 죄송합니다.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님 좌회전을 하신다고 치면 금산방면으로 좌회전 아니면 보문산으로 갈 거죠. 1차선으로 들어가세요. 가야 깜빡이 되는 넣고. 건가요? 그렇죠. 자꾸 타이밍 놓칩니다. 왜?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니까. 지금 들어가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차선 한번 보시고 2차선 직진이죠. 1차선까지 네. 또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헷갈려가지고 전에 잘 보세요. 네. 차선이 네비가
설명해주는 내비도 있지만 없는 내비들도 있어요. 네네네. 1차선은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회원님이 9시로도 좌회전할 수 있지만 10시 방향으로도 좌회전할 수가 있어요. 2차선 3차선은 직진을 하는데 태미공원 넘어서 대사동이라 부르죠. 충남대학교 병원 쪽으로 네네네네. 갑니다. 우회전하게 되면 대전고등학교 성모병원 쪽으로 가죠. 네네네. 네. 자기 차선을 잘 찾아 타셔야 돼요. 저기 화살표가 몇 개가 있나요? 2개 있죠? 두 개요. 9시 방향, 10시 방향 갑니다. 네. 근데 간혹 네. 2차선 타고 직진하는 애들도 있고 네. 하면 안 되는데 네. 예, 그런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도 크게 산타페 따라서 유도선은 없어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신호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차를 네. 돌려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표시 어떤 의미일까요? 건널목이. 그렇죠. 횡단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기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 규정속도가 30인가요? 예. 직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전에 한번 최근 나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예. 근데 옆에 차선을 못 가겠던데요. 비가 오니까 안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또 해주셔야 되는 건 내비 음성 듣는 것과 보는 거, 그리고 회원님이 오른쪽 거울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왼쪽만큼이나 오른쪽 차선 변경 끼어들기가 쉬워요. 아, 네. 오른쪽이 멀어서 잘 안 쳐다봐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오른쪽 끼어들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친구 시트콤 보셨나요? 아, 부산까지. 예, 안문숙 누님 부산까지 갔어요. 저희 어디다 돌아야 되나요? 몰라요, 언니. 그럴까요? 예, 돌아볼게요. 공룡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네, 좋습니다. 부산까지. 근데 회원님 남 이야기 같지만은 실감 날 거예요. 나중에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면 어디 가나요? 평양 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가려다가. 좋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예, 천천히 주차장 들어가서 네. 주차 한번 해보셔도 돼요, 회원님. 아, 주차할 공간이 있어. 많죠. 더 큰 차. 위에도 일반 아, 주차.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화살표 적혀져 있네요. 그럴까요? 저 차는 평행 주차를 해놨네요.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주차해볼까요? 저는 여기 사이. 예, 좋습니다. 네네. 여기 차 옆에 좋습니다. 주차하고 저거로 가서. 혼자 해보도록 할게요. 저 차 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비상등 켰죠? 주차하겠다고. 좋습니다. 혼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저씨 성미 급하죠? 우리 뒤에 오던 차는 벌써 주차 끝내고 이제 하차하네요, 언니. 네. 거울 속에 좀 그리고- 많이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좋습니다. 엄청 많이 보여요. 네. 거울 속에 많이 보이는 차와 많이 가깝게 들어간다는 거. 좌우 살피셔야 되겠죠? 오른쪽 거울도 보시고. 좋습니다. 등받이에 등가머리 기대고. 좋습니다. 또다시 거울은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쭉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 핸들은 일부러 끝까지 다 안 감으셨죠? 예, 끝까지 다 감아보셔요. 이쪽으로요? 그렇죠. 어. 예, 끝까지 다 감고 들어가야지 회원님이 간격 맞추는 것도 편하죠. 쭉 들어갑니다, 형님. 들어가시다가 평행이다. 핸들은요? 이쪽으로. 이쪽 좀 더 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요? 네. 아니에요? 핸들 우측으로 한 바퀴 반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후진. 평행이지 않나요? 네. 예. 이게. 회원님 보는 시각과 네. 이 차가 삐뚤하게 주차해놨을 수도 있어요. 아.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주시고 네.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 텐데 공식 한번 볼게요.